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목표 달성 그리고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실천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 들어가거나 엄청난 노고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뭐 손해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서 꼭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이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일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그 졸업생들의 이제 20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기준이 뭐냐면, 자, 목표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목표를 기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자, 특별한 목표가 없다. 20%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비리그인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거나 심지어는 이제 노숙인이 된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4% 거의 뭐 절대 다수네요. 구체적인 목표는 없으나 성실히 노력해서 뭐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 직업을 갖겠다, 이런 경우인데, 목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이제 근근히 급여를 받아 생활하거나 약간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서민층이 돼 있었다는 거죠. 64%가.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경우에 이제 구체적인 목표는 있는데 그걸 이제 기록은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고위층 인사라든가 중견기업의 CEO 또는 이제 변호사라든가 의사 이런 전문직 종사자가 돼 있었다는 거죠. 13%. 그러니 마지막 3%가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제 글로 적어두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아주 큰 기업의 CEO가 되어 있거나 어떤 각 분야의 거물, 자이언트, 뭐 타이탄, 뭐 이런 분들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3%, 성공한 3%의 재산이 나머지 97%의 모든 사람들의 그 합친 재산보다 두 배도 아니고 수백 배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20대 때 이걸 읽고 뭐 그냥 재밌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지내왔는데, 근데 실제로 이 글 자체는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김승호 회장 강의를 이제 뭐 유튜브로 좀 듣게 됐는데, 김승호 회장은 저하고 똑같이 20대에 저 예일대 실험을 접한 거예요. 김승호 회장은 야,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내 평생에 걸쳐 적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수십 년 동안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그 과정에서 많이 실패도 했지만 그 실패 자체가 자신에게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고 계속 실천을 해와서 지금은 4천억 대 이상의 그런 재산가, 그것도 몇 년 전이니까 지금 더 많을 수도 있죠. 저도 똑같이 20대 때 글을 접했는데 저는 그냥 뭐 재밌네 하고 넘어간 거죠. 차이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 강의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에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 그걸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위대한 것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생각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걸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에 물리적인 힘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 둘러보라는 거죠, 주변을.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의 상상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의 상상의 산물이다. 근데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생각은 물리적인 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려면 목표,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쓰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김승호 회장님은 100번씩,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쓰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강의할 때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당장 거지가 돼도 상관없다. 부인한테도 늘 그런 얘기를 한대요. 이혼하게 되면 내 전 재산 다 줄. 자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거예요. 목표를 글로 써서 간직하고 있다는 거. 항상 되새기고 또 글로 쓰고 100번씩 100일 쓰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겉멋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면 알잖아요. 정말로 이게 체화되어 있는 느낌이 풍겨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채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솔핑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 쓰기, 글로 쓰기의 효과를 얻고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고, 정말 절실하면 100번씩 100일 동안 한번 써보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번씩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그 목표를 어떻게 써야 하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이제 허무맹랑한 뭐 이런 걸 쓰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측정 가능한. 측정 가능하다는 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가능하면 숫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빈도수까지 숫자로 함께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일 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하루에 3번 정도 쓰고 있는데 정말 절실하다면 뭐 100번씩, 뭐 100일 쓰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대의 저처럼 재밌네 하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오늘 이후부터 또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자, 그리고 뭐 100번 써서 목표가 달성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이게 무슨 뭐 시크릿 예전에 베스트셀러 책처럼 그냥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이 목표를 작성하는 것, 글로 쓰는 것에 대한 장점은 여러 책에서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이제 효과도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이 많이 되고 있죠. 뭐 실험을 해보니 이제 몇 프로 이상의 실적이 나오고, 글로 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최소한 한 30%에서 50% 이상의 뭐 최근 여러 가지 실험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글로 쓰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호하게 어떤 그 걱정, 고민으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카네기 성공론에서 또 공부했었죠. 실패로 이끄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이 걱정과 고민이죠.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근데 이걸 글로 쓰면서 다시 한번 뇌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걱정, 고민으로 소모되는 시간, 에너지를 절약시켜준다. 두 번째는 당연히 쓰기 때문에 그걸 상기하게 되죠.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잊어버리겠죠. 상기하게 되고, 상기하게 되니까 바로 그 목표를 위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끌어당기는 힘, 뭐 이 뭐 우주의 뭐 비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거죠. 뭐 생각에 물리력이 있고 우리의 상상이 구현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아주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봐도 이 방법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원을 성취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서 이제 좀 찾아본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목표를 글로 쓰는 것에 대해서 효과, 성과 이런 것들을 이런 자연의 한번 비유를 제가 해봤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여러분들 서치해보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신기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 양자를 이제 이렇게 양자총으로 뿅뿅 쏜단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가서 파동처럼 벽에 비치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아니, 양자는 입자인데 왜 입자가 저렇게 파동이 되지?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양자총을 쏠 때 양자가 날아가는 걸 어떤 슬릿을 통과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근데 카메라를 작동시키면 다시 양자가 입자가 되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래서 닐스 보어라든가 하이젠베르크라든가 이런 아주 천재적인 물리학자, 수학자들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이 어떻게 이 세계가 이렇게 모순적일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뭐 불확정성의 원리, 하이젠베르크가 뭐 그런 이론을 발표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당시 이 양자역학의 보수적인 입장이었던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관찰하면 입자고 관찰을 안 하면 파동이고, 그러면 저기 있는 달이 우리가 이렇게 뿅 하고 뭐 보면, 관찰하면 달이고 안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본 게 뭐냐면, 생각을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건 파동이죠. 파동. 그냥 흩어지는 거죠. 쫙 쏴도 이렇게 쫙 흩어지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글로 써서 내가 관찰할 때는 바로 그게 입자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뭐 유사과학 이런 게 아니고 자연에 대해서 한번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목표 또는 뭐 소원 많이 있으실 텐데,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아무리 갖는다 하더라도 별 큰 효과 없잖아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목표로 설정을 해서 매일매일 글로 써보십시오. 매일매일. 20대 때 저처럼 좋은 아이디어도 재밌네 이렇게 넘겨버리면 끝인 거죠. 하지만 저거를 확신을 갖고 20년 30년 실천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 된 그런 분도 있잖아요. 반드시 중요한 건 적용입니다.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강력하게 조언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